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. 오늘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.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입니다. 0.5%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. 종목들은 어떻습니까? 네, 종목들도 지금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.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시겠고요. 선물 시장에 있어서도 금요일날 갭상승한 부분을 메우러 내려오는 선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선물의 추가적인 하락이 좀 이어진다라면 오전장은 조금 승고르기 양상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.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도 좀 월말 드레싱이 좀 들어와 줄지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. 시장 장 초반부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서 롯데쇼핑 등 전체적으로 상위권 종목들 많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 보험주, 은행주, 증권주 모두 금융섹터 쪽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 쪽은 조선섹터입니다. 그동안 최악의 모습을 보였었고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없을 만큼 좀 많이 바닥권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대우조선, 삼성중공업, 현대미포, 현대중공업 모두 상승세 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그동안 급락을 했었던 코웨이도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. IT 섹터주들의 선전도 오늘 눈에 띕니다. LG이노텍, 삼성 SDI 등 반전한 모습이고요. LG디스플레이도 보합권을 회복한 모습입니다. 다만 그동안 올랐던 하이닉스만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오늘 자사주 발표한 SK 반등 이어지고 있습니다. 화학 섹터들도 소폭의 등락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금요일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등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건설 섹터들도 소폭의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대림산업만 강세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시장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홈쇼핑주들이 조금씩 회복하는 기미가 좀 나타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. 게임 섹터 쪽에서는 썬데이 토즈가 좀 오늘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IT 부품 섹터 쪽에서는 크루셜텍 같은 종목들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.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의 모습이 종목별로 좀 고르게 좀 나타나면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섹터들을 굳이 꼽자라면 조선주 섹터들 하고요. 음식료 섹터들 일부, 그 다음에 뭐 백화점과 홈쇼핑 일부, 게임 일부, IT 부품주들 일부 이렇게 각 섹터 내에서도 소폭씩 순환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장 초반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내리는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에 그래도 엔화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반짝 상승을 좀 보였었던 이 자동차 섹터들 지금 현대차가 밀리고요. 한 1%가량 밀리네요. 기아차도 1%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펼쳐지고 있습니다. 부품주들도 뭐 현대모비스, 현대위아, 세종공업, 뭐 서현 이런 종목군들 모두 마이너스권인데요. 자, 자동차 섹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이제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말씀하신 섹터들 시세가 나온 게 아니라 아직 내지도 못했습니다. 솔직히 바닥에서 일정 부분 좀 회복했을 뿐이겠죠. 오히려 자동차 관련 섹터들, 완성차 섹터들이라든지 부품주 섹터들 모두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가격대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이제 부품주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완성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모비스나 현대자동차, 뭐 기아차 모두 다 개인적으로는 저점권에서는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계속 좀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하반기를 노리는 전략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현대 위아나 글로비스 등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현대차 기준으로는 14만 원 정도의 지선 설정하시고 저점 매수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수 견인력이 있는 거래소에 좀 대형주를 산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추가 조정 시마다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 주신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한화를 좀 살펴보죠. 사실 오늘 한화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요. 주식회사 한화는 지금 한 2% 정도 밀립니다. 외국계 창구로의 매도도 현재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. 매물대에서 이 좁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, 자,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? 네, 하나도 지난번에 5만 원대 넘어간 뒤로 급락해서 4만 원대에서 지지받고 지금 겨우 44,000원과 4만 원 사이에서 좀 짧은 등락 박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종목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 등락이기 때문에 44,000원이겠죠. 44,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줄 때를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오히려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42,000원 부근을 뭐 타겟으로 삼고서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뭐 물론 4만 원이 깨지면 바로 손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4만 원과 44,000원의 박스권의 중단부인 42,000원을 지지선으로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그룹에 있어서는
대우조선 주가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. 네, 자 이제는 오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오늘 테마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 남북 경협주들이에요. 대북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펼쳐지면서 지금 현대상선이 대장주입니다. 7.6%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주말에도 뭐 북한 쪽에서 나온 뉴스 보면 긍정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갑자기 왜 저렇게 노선을 선회했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들게끔 상당히 좀 친한 척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뭐 대북 관련주들 중에서는 현대상선이 말씀하신 대로 대장입니다. 그동안 이제 끊어졌던 남북 대화의 고리가 연결되면서 현대상선도 향후에 사업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다만 단기적으로 9,300원 고점입니다. 지난번에 10,000원이 최대 저항대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박스권을 그리던 가격대가 8,700원에서 10,000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한 8,700원 정도 지지되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단기적으로는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이 뭐 아침에 고점 매도를 못했다라면은 8,700원 기반으로 해서 지지력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다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.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나올 때까지는 좀 숨고르기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종목군들이 조선주들이네요.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. 현대 미포조선이 한 5% 넘게 오르고요. 현대중공업, 대우조선이 한 2에서 4%대, 삼성중공업도 2% 넘게 오릅니다.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21선도 뚫고 올라선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제는 투자의 관점에서 조선주들 좀 봐도 되는 건가요? 개인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조선가들이 지금 최근에 하락을 하다가 부합선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. 악재가 더 나올 수 없을 만큼 악재란 모든 악재가 거의 반영된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서히 수주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에서는 거의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.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 뭐 매각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겠고 안정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 또 시장에서는 그동안 뭐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 유상증자는 뭐 안 할 것으로 뭐 일단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뭐 최근에 바닥권에서 꽤 올라왔지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, 현대미포조선 모두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유지하셔서 61선 부분까지 끌고 올라오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현대미포를 61선 보면 한 6만 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도 이 종목도 바닥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61선까지 본다라면 10만 원 살짝 넘어서는 수준 정도까지 볼 수 있겠고요.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아직 먼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뭐 어떤 가격이든지 간에 메리트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단기 저점을 이탈한다라면 반드시 손절은 되어야 되겠죠.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뭐 60일선 본다면 상당히 좀 높긴 한데요. 14,000원대 후반이라서 삼성중공업은 한 12,000원대 후반 정도까지를 1차적인 좀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은 단기 가격 메리트와 함께 장기 악재들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꾸준히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실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뭐 무리한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좀 시각을 좀 봐주시고요. 단기적으로 찍었던 지지선이 깨진다라면은 빠른 손절도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.